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 정수장 부근에서 오염 하천의 지표종인 깔따구 유충이 다량 발견되고 있습니다. 녹조에 이어서 수돗물 안정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다는 입장인데요. 환경단체들은 당장 실태 조사를 하고 오염된 낙동강을 복원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낙동강 중류에 위치한 매곡 정수장 앞입니다. 강가에 놓인 흰 접시에 손톱 길이의 붉은색 애벌레가 꿈틀거립니다. 취수구역에서 채집된 겁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4급수의 지표종인 붉은 깔따구 유충입니다. 고여있는 더러운 물에 주로 살아서 접촉하면 아토피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금 강 바닥을 긁어낸 흙입니다. 잠깐 봐도 흙 안에서 이렇게 붉은 유충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런 유충들이 낙동강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말합니다. 수돗물로 쓸 원수를 취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유입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깔따구 난 알도 굉장히 많겠죠.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그다음에 복귀조 같은 것을 회전을 시키게 되면 알이 부유하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모든 공정마다 유충 검사를 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강화했다며 안심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2중, 3중으로 이제 소독, 살균, 여과, 흡착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 검사를 해보면은 저희 원수나 정수에서 깔따구나 깔따구알이 발견된 적은 저희는 없습니다. 최근 창원에서는 낙동강 물을 쓰는 석동 정수장과 가정집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 수십 마리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정수 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겁니다. 환경단체들은 여과나 살균 공정만 강화할 게 아니라 강을 흐르게 해서 수질을 회복하는 게 진짜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통합신공항 건설 방식에 이견을 보였던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경상북도의 기부대 양여와 대구시의 특별법 제정 투트랙 방식을 함께 추진한다 발표했습니다. 다만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별법은 일부 무리한 요구로 지적받았던 내용을 수정해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시 주도로 준비해온 특별법이 빠르면 이달 안으로 발의됩니다. 현재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 다른 법률과 상충하는지를 검토 중인데 1, 2주 정도 소요될 거로 예상됩니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합의한 특별법에는 공항 건설과 관련한 교통시설, 물류산업단지 조성 등의 국가 예산의 투입, 통합신공항 사업 시행자를 위한 조세 감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모두 47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특별법은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 건설비를 종전 공항부지 개발비로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한 비용을 지원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존의 대구시가 주장한 방식, 즉 국비로 군 공항을 짓고 남은 공항부지의 개발 주도권은 대구시가 갖는다는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하고 공항도시, 공항산단, 접근 교통망 건설까지 모두 특별법에 담아서 국가 책임하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야 모두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 지역 국회의원은 통합신공항 특별법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결의문을 다음 주 원내 지도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경북도는 이런 대구 정치권의 행보에 힘을 보태겠다면서도 신공항 건설은 경북도가 추진해온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특별법 없이도 군 공항과 민간 공항 건설은 국비로 진행될 예정이었고 특별법으로는 공항 건설비의 부족분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과 교통망 등 간접시설의 예타 면제 등이 명시된 정도라는 겁니다.
군공항에 대해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면서 국비 지원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SOC에 대해서 예타 면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공항 추진의 핵심은 항공 물류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가덕도 등 다른 지역 신공항보다 먼저 완공하는 거라며 신속함을 강조했습니다. 미뤄지고 있는 통합 신공항 기본 계획과 민간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 대구시가 떠안고 있는 빚은 2조 3천억 원입니다. 이 부채를 4년 안에 절반 이상 갚겠다는 게 대구시의 목표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 시절 채무 제로를 만든 경험을 살리겠다는 건데 대구시의 재정점검단을 만들어 과감한 재정혁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 채무는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히 늘어 2조 3,704억 원에 달합니다.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19.4%로 7개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최근 고금리 기조로 해마다 400억 원 이상의 이자 부담까지 예상됩니다. 대구시는 곳곳에 낭비되는 예산이 있는지 꼼꼼히 살피는 한편 땅과 건물 등을 팔아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4년 임기 안에 채무의 60% 이상을 갚는다는 목표입니다. 연말까지 5천억 규모의 빚을 우선 갚고 임기 내에는 1조 5천억을 갚아서 현재 채무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기금과 특별회계를 없애 2,5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합니다. 대구시가 보유한 100억 원 이상의 건물과 땅 240여 건을 모두 조사해 유효 재산을 찾아 팔면 2천억 원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센터 건립이나 기본 구상 단계에 있는 대규모 투자 사업을 검토해 낭비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또 선심성, 관행적 지출을 없애고 코로나 유행 속에 한시적으로 했던 사업들을 중단함으로써 올해 안에 500억 원을 아끼기로 했습니다. 국군 보조 사업의 보조율을 내리고 대구시 교육청 사업 가운데 무상급식은 계속하지만 도서관 지원 같은 재량 사업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교육청 부분도 이 법정 교육청의 지원 사업들은 저희가 그대로 당연히 해야 되고 재량으로 우리가 교육청을 지원하는 게 한 900억 가까이 정도 됩니다. 이 밖에 업무 추진비와 연구 용역비 절감, 통근버스 폐지, 위원회 통폐합 등의 방법으로 예산을 아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기 말 7개 특광역시 중 채무 비율 최저를 목표로 시작된 대구시의 재정혁신.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일선 구군청과 교육청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앞서 발표한 재정혁신 계획 리포트 보셨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제 부흥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시장의 측근을 기용하는 대신 경제 전문가를 과감히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물가정책과 금융정책 업무 등을 총괄해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종화 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나와 있습니다. 이달 초 부임한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식도 생략하시고 대구 경제 현장부터 바로 누비셨거든요. 네. 부임하시자마자 대구에서 챙길 게 좀 많으시죠? 네, 22년 만에 귀향이고요. 뭐 챙긴다기보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런 이제 3대 구상 7대 비전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충실히 제가 보좌를 해드리려면은 앞으로 대구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고 의견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구 경제 잘 아시겠지만 28년째 1인당 GRDP 그러니까 지역 내 총생산이 꼴찌거든요. 중앙정부에서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좀 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대구 경제를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 경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네, 1인당 GRDP가 꼴찌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요거를 그냥 그렇게만 보면은 좀 대구 경제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데 사실상 그 소비는 6입니다. 이 말은 대구에서 창출되고 있는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기존에 벌었던 것을 지금 쓰고 있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서 벌어서 여기서 대구 와서 쓴다는 얘기인데
그러한 원인 때문에 지금 1인당 GRDP는 꼴찌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아직까지는 대구시 경제로서는 견딜 만한 상황인지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절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대구는 30년 가까이 쇠락해왔다. 이제 우리나라 3대 도시의 옛 명성을 되찾겠다 이렇게 선언하셨거든요. 네. 결국 대구 경제의 부활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 필요합니까?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데 그것이 미래 주력 산업의 육성과 또 이제 세계적인 우리 대기업의 유치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그 신공항 건설을 그 스태핑 스톤으로 삼아서 네. 향후 50년을 책임질 그런 이제 미래 산업들을 키울 것을 핵심적인 전략으로 마련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국비 건설을 줄기차게 주장하셨거든요. 네. 여소야대 국회 구성도 그렇고 또 일부에선 건설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을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국비 건설 가능하다 보십니까? 네,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보다도 그 중남부권의 그 관문공항을 하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항이라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특별법이라는 것이 좀 통과되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민주당에서도 이 대구의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은 그 배우지라든가 또 후적지 개발에 있어서 예타가 필요한 큰 사업들이 그냥 자동으로 다 이제 예타 없이 시행할 수가 있게 돼서 시간이 오히려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가덕도 공항은 지금 민자공항 개발에만 14조가 들지만 우리 통합신공항은 민간공항 부분만은 지금 1.4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국비 지원의 가능성이 있고 또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구가 이제 다시 잘 살기 위해서는 경제 근본적인 체질 개선,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를 위해서 대구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 신공항 건설이라든가 대기업 유치는 사실은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빅딜입니다. 그래서 그 앞단에서 스몰 딜로서 우리 그 반도체 또 UAM, 로봇, 헬스케어 그리고 ABB와 같은 새로운 그 미래 산업의 그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그런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열린 대구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창출해내서 결국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또 젊은이들이 언제든지 찾아와서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구를 만드는 정책들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제가 기획재정부에서 29년 동안 근무하고 고향에 마지막 봉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도와서 대구 경제를 근본부터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민선 8기 대구시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다면은 저희는 더욱 힘을 얻어서 충실하게 이런 정책들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대구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구와 경상북도에는 오늘도 1,0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1,281명, 경북 1,57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대구 1명, 경북 2명 더 나왔습니다.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대구 26.2%, 경북 22.1%며 재택치료자는 대구 5,600여 명, 경북 6,100여 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도심 속 물놀이장이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따른 감염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심공원 물놀이장. 지난 7일 운영을 시작했지만 문을 연 지 5일 만인 지난 11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곳을 다녀온 뒤 이상 증상이 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최초 신고자와 인근 병의원을 통해 파악된 수인성 감염병 의심 환자는 40여 명에 이릅니다. 현재 남아있는 용수하고 그리고 그 미끄럼대가 있습니다. 그런 손잡이 같은 부분에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화장실하고 환경 가금으로 채취를 해가지고 지금 보안연에 검사를 의뢰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원인이 파악될 때까지 이 물놀이장은 잠정 폐쇄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문을 닫았던 무료 공공형 물놀이장 20여 곳이 3년 만에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는 반가운 공간이지만 우려도 많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가뜩이나 각종 감염병 발생이 많은데 최근 코로나19 확진도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놀이 시설은 면역이 약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점, 고열 등 여름철 감염병과 코로나19 증상이 유사할 경우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야외 물놀이나 또는 실내 오랫동안 이제 우리가 밀폐하고 밀접 접촉하는 이런 이제 공간이 자꾸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구분하기 힘든 다른 질병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증상이 유사한 질병들에 대한 감별 진단을 어떻게 하라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도 명확하게 좀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구시와 지자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수질 관리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규모가 큰 신천 야외 물놀이장의 경우 입구에 체온계와 손소독제 등을 비치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고 야외라도 마스크를 가급적 착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금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것 감안해서 조금 강화를 할 예정입니다. 입장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앞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같은 운영 계획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3년 만에 시민들 일상으로 돌아온 도심 속 물놀이 시설, 코로나19 증가세 속에 무사히 여름을 날 수 있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타워 크레인 위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떨어져 1명이 숨졌습니다. 타워 크레인의 작업용 승강기가 10여 미터 아래로 갑자기 추락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포항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0m 높이의 타워 크레인이 서 있고 크레인을 둘러싼 철제 승강기가 찌그러져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3명이 타고 있던 작업용 승강기가 10여 미터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갑자기 쾅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씩 앰뷸런스 오고. 작업자들은 이 크레인의 승강기에 타고 있었는데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복층으로 된 작업용 승강기 위층에는 작업자 2명이, 아래층에는 작업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강기가 추락하면서 아래층에 있던 작업자가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어제 설치가 다 됐거든요. 다 됐는데 타워를 이제 올려야 되잖아. 3명이 여기 타고 있다가 떨어진 거지.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규모가 450억 원가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시공사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화입니다. 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3, 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총 116억 2천여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과 이모 부부장 검사, 박영수 전 특검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상북도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3개 시 군과 함께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이나 둔치 주차장, 예경보시설 같은 방제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는 여름철 재해 우려 지역 401곳과 산불 피해로 인한 산사태 우려 지역 58곳 등을 해당 시군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근 벌쏘임 사고가 늘자 경북소방본부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5월 70건이던 벌쏘임 사고가 지난달에는 75건으로 늘었고 벌집 제거 신고도 지난 5월 441건이던 것이 지난달 726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더위로 9월 말까지 벌쏘임 사고나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북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도입 후 9년간 2,623명의 환자를 이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2,623명의 환자 가운데 중증 외상 환자가 707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질환 599명, 심장질환이 39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환자 나이는 70대가 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540명, 80대 601명, 50대 467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주가 57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문경 353건, 봉화 332건, 울진 269건, 청송 248건 등 경북 북부 권역의 이송이 많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중증 응급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3년 7월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했습니다. 경북도청 직원들의 86%가 지난 2년 반 사이에 유연근무제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사용 인원은 지난 2019년 551명에 머물다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1,974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는 1,193명으로 다시 줄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1,163명이 사용했습니다. 유연근무제 유형에는 시차 출퇴근형과 근무시간 선택형, 집약근무형, 재택근무형 등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재해 예방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산지 전용, 일시 사용 허가된 태양광 발전 시설 가운데 주변에 건물이 있거나 농경지나 축사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경우 등 모두 57곳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재해 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는지와 배수로 정비 상태는 물론이고 태양광 시설물 파손이나 동작 상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응급 보수하고 즉시 정비가 어려운 곳은 정비 계획을 세워 이달 말까지는 조치를 끝낼 계획입니다.